자, 정치 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네네네. 초대박이 났어요. 오. 그 저기 1부 24만, 2부가 몇 만이었죠? 2부도 한 뭐 거의 5만 가까이 됐어요. 거의 한 30만에 육박했는데 네네네. 청취자의 대부분이 베트남 청취자여서 예. 13.7%가 예, 그렇습니다. 사와디캅. 베트남이 무슨 사와디캅? 예. 비슷하지 않아요? 태국어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겠지. 이 유튜브에서 이 조회수를 조작하면요 퇴출이야. 채널이 그냥 아작이 나요. 날라가죠. 예, 날라가요. 몇십만 명 모은 거 한 방에 날라가고.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뭐 김용민 TV에서 30만이 초대박은 아니지 않나요? 중박 그거 처음 아니에요? 초대박이야. 초대박이에요? 30만 처음이에요. 초대박이에요. 예. 제가 이거 시작할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우리는 예. 지난주에 이건 확실하다. 선대인 효과. 선대인을 날렸더니 선대인 퇴출 효과. 네, 그렇습니다. 선영님 좀 버니 선영님 어떡해요. 네. 이거 좀 아유 너무나 고마웠어요. 우리 죄송하네 선대인. 왠지. 태어나서 선대인한테 처음 고마웠습니다. 예. 정신불 본인을 불태워갖고 프로그램 살려주셨네요.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이 자기희생 정신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버닝 선데이. 네. 다른 이제 프로그램에서 또 만날 수 있고요. 네. 이번 주도 정말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자유한국당 의외로 신속하게 망하고 있는 중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네. 근데 사실 이런 제목을 달면서도 아쉬웠습니다. 목금토일 월까지의 상황. 그게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좀 겉도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볼 거 다 봤습니다. 패스트트랙 상정됐습니다. 그렇죠. 그간에 있었던 일들 한번 쭉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제가 이 최근에 국회 사정 잘 알고 자유한국당 사정도 잘 알고 그것도 법률적으로도 지식이 충만하신 어떤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을 아까 제가 실명을 닦았습니다. 네.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분 얘기가 이은재 좆됐다. 이은재. 팩스가 이은재는 그래서? 이건 감옥 갈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회 선진화법에 회의방해 금지 조항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회의방해 금지 조항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가중처벌 조항에 뭐가 있냐면 서류를 손상케 하면은 가중처벌인데 그래서 이거는 7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예요. 예.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이은재가 딱 그 케이스야. 네네. 공용 서류를 갖다 찢어버린 거 아니에요. 야. 공문서를. 서태효 중인데. 예. 근데 물론 이제 이은재 씨는 네네. 아니어도 공천을 받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처벌까지 돼가지고 예. 출마를 5년간 못하게 되는 거지. 500만 원 이상이 나올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좀 세게 때린다면서요? 이게 아니 그 처벌 엄격하게 조항 나온다면서요? 자체가 세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 국회법에는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선언적 규정은 있었어. 선언적 규정. 근데 그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거든. 네. 근데 선진화법이 생기면서 처벌 조항이 들어가고 이걸 공직선거법하고 연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의 이 벌금을 받으면 5년 동안 출마를 못하는 걸로. 그러니까 일반 형법보다 훨씬 센 거지. 그러네요. 공직선거법에도 네. 적용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최종심 판결이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에 나와요. 아웃이지. 아웃입니까? 네. 당선 무효가 됩니까?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거니까. 아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제가 이랬으면 다 알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자, 김수민 평론가 네. 어서 오세요. 네. 갑자기 인사를 별도로 인사를 이제 우리 인사. 박우석 선배는 내 얘기 안 했나? 네. 박우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무도 안 써, 아무도 지금. 예. 우리 흥분해서 먼저 시작했어. 예. 네, 정신이 없습니다. 소개 그래, 건너뛰고 패스트트랙의 네, 질문부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어요. 예. 예. 아니 우리 소개하셔도 이은재 의원을 신속 소개해주면 질문. 어떡해요? 이은재부터 소개했네. 예, 죄송합니다. 우리 김성애 보도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약속이 있으셨는데 네. 꼭 파기하고 오셨어요. 예. 너무나 현장에 감사합니다. 생생한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너 이름 뭐냐? 네, 황현입니다. 황현희 씨 어서 예,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한번 뭐 홍현이라고 올리시는 분인데 황현입니다. 셋다 자, H3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은재 의원 성대모사가 되지 않습니까? 뭐 대충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김용옥하고 다 똑같아집니다. 너가 해라 이 말이지. 김용민보다 나은데?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낙천대상. 낙천운동 벌이겠습니다. 네. 예. 뭐 김종인처럼 나오고 있어요. 자, 그나저나 이렇게 되면은 이은재는 뭐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중요해요. 나경원. 네?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 이은재가? 저는 이은재 씨가 네. 다음 낙선을 하더라도 네. 국회 발언권이랑 네. 국회 식권은 주고 예. 발언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사람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즐거움을 그래서 주셨죠. 표결권 없이 발언권만 주는 사퇴 요정이죠. 옵저버. 이번에 팩스 갖고도 큰 웃음을 아마 줬어요. 네.
팩스에서 뭐가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죠? 뭐가 나오냐고. 뭐라고 그랬- 왜 봤냐고. 그거 왜 봤냐고. 왜 봤? 나오니까 나오니까 봤지. 그거 내가 우리 뭐 만들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문희상 의장 방에서도 예. 한 번 더 했습니다. 어떻게? 사퇴하세요. 한 번 더 했어요. 맞아요, 들렸어요. 예. 그래요. 아니 딕션이 좋으세요. 발음이 정확하세요. 사퇴하세요. 하는데 네. 딱 들리더라고. 예. 예. 여의도의 나문희 여의도의 나무니. 호박 예. 고구마를 법인카드로 아. 긁으신 적도 있죠. 그렇죠. 이은재 의원이 그 저기 뭐야 그 기관장 할 때. 뭐죠? 그 저기 토마토 작은 토마토. 방울토마토도 긁었고 예. 그다음에 법인카드로 공항 면세점에서 립스틱도 긁었고 네. 이런 것들을 긁었는데 다 긁고 나서 네. 그 공기업은 감사를 하잖아요. 예. 감사를 하고 했더니 네. 긁힌 게 나온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양반이 그때 출마를 했던가 당선이 됐던가 뭐 이런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덮었어. 덮었는데 덮고 나와서 감사원 감사가 다시 나왔어요.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감사를 똑바로 못했다고 처벌을 했고 그렇게 해서 법칼을 쓴 사람이 어디 갔냐 했더니 국회의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에. 예, 국회의원 되기 전에 기관장으로 그렇구나. 있으면서 법인카드 쓴 내역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감사 결과로 이 사람 징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못한 직원이 징계를 받았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오. 그리고 이분은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시 찾아서 이 사람을 징계하라 그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거야. 네. 그래갖고 징계를 못하고 이것을 정무위에서 그 국정감사 때 지적도 하고 예, 그때는 이제 실명으로 안 깠지만 그게 사실 이제 이은재 의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는 정말 예. 국회의원 법인카드로- 만약에 안 되면은 네. 낙선하거나. 아니었으면 뭐 나가서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재판은 받았겠죠. 예, 문제가 됐을 건데 그냥 국회의원 돼갖고 그냥 위험하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처벌을 안 한 사람이 대신 처벌을 받는 이 아주 기이한 일이 만약에 있었죠. 국회의원 배지 떼면은 다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뭐 근데 방울토마토를 산 정도니까 뭐 처벌까지가 좀 복잡해요. 그럼 심할서 쓰는 수준인데 사실은. 예. 아 그렇군요. 이은재. 근데 이은재가 서초인가 그렇죠? 지역구가? 강남 강남인가요? 쪽이죠. 네. 병. 그 강남병. 강남에 가불병. 그 공천을 줄 정도면 나름대로 뭐 좀 끝발이 있거나 인정받거나 그런 건 육탄전 하지 아 않습니까? 육탄전 예, 전문으로. 예. 누구 이제 스나이퍼인데 거기는 그 야전에서 거기만큼 머리끄댕이 잡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저기 게 인정받았죠. 이정희 대표도 예, 잡혀서 미치 아마- 그때 예. 끌려 나왔죠. 파이팅 넘치죠. 예. 예. 이 사람은 뭐 또 화려해요. 이 워딩이 뭐 겐세이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사퇴하지, 야지. 야지, 야지 겐세이 맞아. 예. 그렇죠. B급 일본어 예. 대가. 뭐 다들 아시는 MS 뭐 한글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 독과점이 왜 그 기업한테만 받냐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큰 웃음을 주셨죠. 아 예. 정말 비웃음을 주신 분입니다. 네네. 아 안타깝네요. 이렇게 네네. 보내게 됐어요. 아니, 국회에 자리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감옥 갈 것 같아. 지금 국회 선진화법 아니 때문에. 그래요? 당 대변인은 할 수 있지 않나요? 피선거권을 뺏겨도? 그렇죠. 일단 당직은 감옥 알았을 때 갔다 당직. 일단 감옥 갔다 감옥 왔어. 갔다 와서? 감옥 갔다 왔어. 올지도 몰라요 본인이 국회에 그냥 국회의원 아니어도. 아 그냥 올지 모른다. 놀러. 이 정봉주 의원도요. 그 낙선한 다음에 한동안은 국회로 출근했대. 아 왜요? 왜? 그런데 경위들이 아무도 안 잡는 거야. 오. 또 당선된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뭐 국회에 같이 아니, 들어가. 그렇기도 하고 국회가 그 의전상 네. 전직 의원은 안 잡고 통과를 시켜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나도 그냥 들어가야 그랬어. 그래요? 이거 없이. 최근에 정청래 의원이 국회를 와서 네. 제가 안내해서 네. 방문댁에 이거 카드를 쓰러 갔다가 네. 그 경위들이 막 와서 아 왜 이러시냐고 그냥 들어가서 그러시라고. 던졌더니 정청래 자기 특혜가 필요 없다고 오. 나 이거 쓰겠다고 그러는데 네. 특혜가 아니라 규정상 전직 의원들은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를 했던 것이 불과 한 달쯤 전이에요. 정청래 선수는 평소에 그냥 다니다가 네. 또 한 번 그래 본 거야. 예. 테스트 한번 해본 거네요. 그럼 이석기 전 의원도 석방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어원들이 이렇게 많이 교체가 되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예.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직 의원들이 많으니까 예. 가끔 이제 얼굴을 그 익히지 못한 예. 네. 이제 그런 방어원들 같은 경우에 어디 가냐고 예. 이 통과해야지. 네. 그럼 또 갔어야지 이렇게. 아 그 그렇게 이제 아니, 대표적인 제지하면. 사례가 우리 저 민주당 김민기 의원 현역이신데 용인 지역 네. 거주신 용인은 그분이 경향신문에 그 정보위원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사진에 같이 찍혔는데 네. 경향신문 사진 기자가 예. 기자 아닙니까? 그래도 예. 기자가 국정원 요원인 줄 알고 예.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버려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의원들은 다 얼굴이 나왔고 김민기 의원이 또 이렇게 약간 스타일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잘생겼어요. 이제 국정원 요원인 줄 알고 이게 수트 따기 거니까 얼굴을 지워갖고 아주 제가 대구력을 한번 당하신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선배예요. 김민기. 그 형이 좀 약간 요원처럼 생겼어. 잘생겼어. 깡 말라가지고. 예, 그렇죠. 예. 뭔가 이게 각졌잖아 이게. 그 전직 국회의원은 들어가고 국회의원 후보였던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건가? 후보는 안 되죠. 예. 탈락되면 못 어린 가시죠. 야야야. 뭐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림도 못 가시겠어. 알겠습니다. 근데 김용민 이 PD는 네. 매번 총선 때 항상 자료화면으로 나와. 그렇죠. 아니, 막말 무슨 논란. 막말 이야기만 나오면은 항상 자료화면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진짜 진지하게 방송사에다가 클럽을 하나 만들어 이은재 이렇게 몇 명 모아가지고 그래요. 아니 내가 또 하도 자료화면으로 많이 소환돼가지고 내가 저기 방송사에다가 소송을 한번 내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출연료 달라. 돈 달라. 주상권? 그렇지. 아니 수시로 내 화면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 막말. 뭐 막말 누가 막말하면은 막 그냥 자료화면으로 호출되는 거예요. 맞아. 예, 옛날 거 다 소환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같은 존재죠. 계속 방영돼. 자료화면이. 예, 알겠습니다. 야, 이 인지도가 있네 자료화면에서. 그럼 그렇지. 예. 그래서 말이죠. 나는 박근혜 이후로 이명박 이후로 TV에 나오는 일이 없는데 막 지나가다 아는 사람들이 뭐 아는 척하면은 TV에서 자주 본다고. 난 TV에 안 나오는데 출연시키지를 않는데 자꾸 TV에서 많이 봤다고 그러면은 맞아요. 이게 매기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기 사실은 지난 패스트트랙 건과 관련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한 지금 130만 넘었나? 지금 127만, 133만. 와 넘었네. 일단 이거부터 한번 얘기하죠. 그 진짜 이거는 뭐 드루킹 같이 해서 불리는 건 아닙니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나경원 씨가 오늘 뭐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에다가 어느 네티즌이 올린 거를 그걸 본인이 자신 리트윗하는 식으로 올린 내용을 보면 뭐 7번 8번 할 수 있다. 그거 해달라는 식으로 퍼뜨렸는데 아니 설사 뭐 그렇게 한 경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죠. 근데 이게 이제 정당 해산이라는 게 사실은 통진당 해산도 우리 헌정사의 오점이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 분노 아니겠어요? 국민들의? 그렇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자유한국당이 뻔뻔스럽게 우리 뭐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언론들이 그야말로 양비론으로 접근하는 거 이거에 대한 분노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진짜 마음은 자유한국당 없어지는 것이다. 뭐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이걸 드러내는 차원에서 이렇게 국민청원이 모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다가 또 언론이 계속 떠들잖아요. 언론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무슨 청원을 해서 정당 해산시키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그 어제 그제 오늘 실검에 청원이 뜨니까 청원으로 계속 기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기사를 만들고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 그럼 나도 가서 한번 할까? 그래서 설명을 하면 또 자기들이 기사를 만들고 예전 같은 경우 중앙일보는 심지어 국민청원에 27명이 서명한 것도 기사를 냈어요. 국민들이 이런 청원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기사를 내서 기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서 검색을 해. 그 누군가 올렸으면 국민의 여론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여태까지 국민청원을 사용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또 무슨 좀 공부하신 분들 엘리트들은 이게 뭐 문재인이 뭐 임금이냐가 상소하게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정말 저열한 공격이고요. 저열한 공격. 저는 언론이 그렇고 이게 일종의 뭐 놀이터 공론회장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주제가 생기면 뭐 토트넘 해산하라도 가서 올리고 뭐 손흥민도 국대에서 내려라 올려라 이것도 지금 다 청원을 하는데 그래요? 하는데 뭐 그거가 뭐 되게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민주주의라는 게요. 누구는 투표로 하고 누구는 전화하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면 파업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광화문 나가서 시위도 하고 아니면 대법원 가서 1인 시위도 하는 것처럼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국민들이 본인들의 염원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라고 훈장질들을 하는지 전 정말 보면서 답답하고요. 이것이 잘못됐다 손 치더라도 그 기저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온 언론이 본인들의 책임을 먼저 반성하고 그러고 나서 물을 거 물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올리는 이 100만 명이 넘는 국민 중에 몇 명이 정말 자유한국당이 이걸로 해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딱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130만 명의 의견이 모였으니까 그럼 자유한국당을 내일부로 해산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 화난 마음을 표출하는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뭐 갑론을박하고 특히나 가르치려고 들고 선비질하려는 사람들은 좀 그냥 구경했으면 좋겠어. 자기가 잘 모르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 진짜 뭐 가능성 이런 걸 다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정황, 뭐 그 뭐랄까요 전제된 뭐 여러 뭐 많은 그런 고정관념 이런 걸 다 탈피하고 진짜 지금 자유한국당 그 해산할 만한 그런 요건을 갖췄습니까? 법대로 하자면. 이제 아주 뭐 우리 그 헌법에 드라이하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거나 예. 그걸 무너뜨렸을 때 해산할 네. 수 있는데 뭐 자유한국당의 국회 내에서의 이번 행위, 그러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뭐 강령이나 정강 정책에 그런 요소는 없을 거고 네. 이번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일 텐데 아니 통합진보당도 무슨 강령, 정강 이것 때문에 해산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하고 그것도 이제 청구를 했죠. 아,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네. 있고 어. 그다음에 그 이석기 전 의원하고 모여서 했던 그 집회에서 나왔던 얘기 아로 이른바 아로. 네, 아로 요거 두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해산을 한 건데 네. 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뭐 강령이나 정강 정책상의 그런 요소는 없을 거고 네. 이번에 이제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음.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전면 위반한 행위를 어떻게 볼 거냐 네. 그 당 지도부가 주도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건데 그걸 이제 항의 행위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항의. 예. 의사 진행에 대한 항의 행위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해산까지 간다 갈 그렇죠. 가능성이 네.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음. 그러나 이제 한국당이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지금 이게 이제 내가 보기에 거의 200만 갈 것 같아. 이게 이제 약간 놀이 비슷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판이 이제 깔렸죠. 예. 거기 가가지고 나도 해보자 이런 심리들이 막 네네네. 형성이 된 거야. 또 언론이 이걸 부추긴 면도 있고. 근데 200만이면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무슨 일을 결심하는 거하고 실행하는 거 굉장히 다른 거야. 그렇지. 어떤 일에 대해서 호기심이 일거나 마음 먹는 거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 굉장히 아, 다른 거예요. 그럼요. 예. 나는 보통 내가 마음 먹은 일이 한 10%도 실행을 못 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네네. 마음 먹거나 관심이 있는 일에 10%를 실행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면 이게 지금 100만 명, 130만 명 더 나가서 한 200만 명쯤 저걸 실행했다는 것은 그 밑에 국민들의 이번 그 사태를 보면서 이 성난 여론이라는 게 마그마다. 얼마나 큰지를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자유한국당이 뭐 장애투쟁 나간대잖아요. 천막 당사 간대잖아요. 두고 보세요. 내가 보기엔 한 달이 아니라 2주도 못 갈 거라고 봐. 왜냐하면 장애투쟁은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명분이 없으면은 그냥 뭐 자기 뭐라 그래요 그거 부흥회 네. 이거 한번 쭉 한 바퀴 돌고 네. 좀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있을 명분이 없고 이게 자유한국당 장애 지표가 왜 안 커지냐면 저건 동원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태극기 부대들만 나오는 거야. 예, 예. 그러면 이제 한두 번 하고 나면은 동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박지원 의원이 아침에 그러셨더라고. 한 달 내에 돌아올 거다. 저는 한 달도 못 간다고 봅니다. 돌아와요. 저는 그 133만 명이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폄하를 하건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나 정말 대단하고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공짜로 개그를 보여준다고 해도 잘 안 와요. 예? 마포 서서 개그 3명 왔다고. 야 무슨 세 명이 안 와. 예. 3명 왔어요. 다섯 나머지 명이라고. 직원, 예? 다섯 2명 명이라고. 직원이더라고. 근데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안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133만 명이 이렇게 모여서 서명한다는 건 정말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럼요. 판이 깔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TV 뉴스 보면서 얼마나 부르고 그랬겠어. 갖고 드루킹식으로 해서 불렸다 조작했다 이런 상상 자체가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아니죠. 없어요. 그럼 고기는 먹어본 놈이 아는 겁니다. 고기 거기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본인들 이제 계산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준석이 친구가 똑똑한데 지나치게 사실은 좀 이 폄하했죠. 경박한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저렇게 반박당할 일을 무슨 베트남에서 트래픽이 유입된 게 13.7%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한 달 전 데이터고 네. 청와대에서 그걸 굳이 반박을 했어야 싶긴 한데 청와대 설명을 했어요. 이 최근에 들어온 거는 97%가 국내에서 트래픽이 그렇지. 발생을 했다. 아 그랬을 거야. 그리고 트래픽이 발생했다는 게 거기에 글 쓴 사람의 그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베트남에서 그렇게 트래픽이 많이 잡힌 거는 베트남 SNS에 우리 여기 한류 연예인들 이 관련 기사가 뜨면서 거기에 링크가 뜨니까 들어와 본 거야. 버닝썬 뭐 정준영 건이 나와서 들어오면 트래픽으로 잡히는 거예요. 거기다 서명을 안 해도. 그게 조작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베트남 3월 그것도. 14일, 15일 양일간 베트남 언론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 청와대 청원 링크가 떠서 그쪽에서 대거 들어와서 뭐 보기도 하고 뭐 실제 서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여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생긴 트래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청와대가 오늘 굳이 반박한 이유는 뭐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 사이트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나를 카운트하고 싶어 하는데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게 구글 애널리틱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심어 놓으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브라우저로 어떻게 들어온지가 다 나오는데 청와대가 그런 얘기 들어오니까 오늘 거 까보고 오늘 거 깐 거예요 다시.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언론이 취재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무조건 사이트 관리자가 까야 되는 내용이니까 뭐 굳이 깐 거죠. 그리고 사실 청와대 청원이 외국 알바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뭐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은. 근데 좀 구질구질하긴 해요 서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 반박하는 것도 130만 명이 나왔으면 그냥 그런 줄 알면 되지. 네. 아 민주당 회사는 몇 명 나왔어요 지금 한 10만 명 한 넘은 10분의 1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만 명 정도. 그래서 못 나오겠지. 예. 자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이준석, 김수민 평론가. 네. 이준석이 좀 참 약간 위협이 되는 공격을 하세요. 아, 그래요? 눈썹 하나도 깜짝 안 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예. 문제가 예. 언론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예.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뭘 배워요. 뭐냐면 이 말을 고지고대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예, 예. 그런 취지의 단원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잘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권상우가 쌍절곤을 집어던지면서 대한민국 학교 다 족가락을 해라고 네, 했다면 네. 그러면 학교 다 단체로 폭경수술하러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해산하라라는 이거는 극단에 그냥 분노를 담은 거예요. 그렇죠. 다 진심이 아니라 물론 개 중에서는 네. 해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정말 진심으로 해산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그런 분도 계시죠. 아니, 그런 사람이 한 근데- 20%될 네. 거예요. 근데 네. 피디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네. 하셨어요? 될 거라고. 예? 서명하셨어요? 당연히 했지. 아 그렇구나. 네. 아니 될 KBS 거라고 에 생각하시는 건 들어가야겠다. 아니잖아요.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 아이 그렇지. 그거 되겠어 그게. 나는 말이 안 안 했어. 혹시라도 시비 걸릴까. 사실 저도 안 했어요. 예. 왜 안 했어? 200만 찍으려고. 아니 귀찮아서. 귀찮아서. 네. 어. 저봐 본인이 동의하는 거에 10%도 안 한다니까 아,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럼 이 쉽지 않아, 130만도 이게. 뭐 일부네요. 일부죠. 일부. 전체라고 그럼요. 볼 수도 없는 그럼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200만 명이 나왔으면 사실 이게 분모가 없는 게임이에요. 네,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 200만 명이라고 하면 다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나머지 대다수는 의사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럼 그냥 참고하고 넘기면 되고 이게 절대 다수의 뜻은 또 아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이게 뭐 웹사이트에 방문자가 어디서 왔니 그렇게 따지니까 어떤 분이 연합뉴스를 이준석 씨가 돌린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연합뉴스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게 28%.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페루 사람들입니다. 페루요? 뭐지? 네. 뭐 아이돌 기사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다 보면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건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이거 올리신 분이 뉴스톱이라는 매체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네. 이준석이 근거로 제시한 이 사이트에서는 뉴스톱이 자유한국당보다 순위가 더 높다. 갑자기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가 확 높아졌다고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엽적인 데 매달리는데 정치인이란 사람이 어디 인터넷 구석에 덕후도 아니고 어이없는 플레이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뭐 이준석이나 장제원 막 이렇게 소리 박박 지르고 장제원은 어제 보니까는 그 정개특위에서 마지막 그 의사진행 발언 할 때 보니까 잘하던데. 그래요? 그 심상정 의원이 잘했다 그랬어. 잘했다 수고하셨다고. 그랬어. 아 그래요? 하시고 싶은 완전히 말씀 뭐 다 모노드라마 완전히 뭐 대박이던데. 그리고 또 저 박대출, 박대출. 아저씨. 삭발까지 하고. 난 이건 보면서 야 공천받기 참 어려워. 공천받기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력들 많이 해. 공천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딱 박대출 해놓고. 의원 삭발하는 걸 보고 제가 지금 여기 네티즌 분들한테도 제안을 하고 싶은데 자유한국당 투쟁 자문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아, 그렇지. 투쟁 아이템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지금 이제부터 이게 이것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구호 외치는 것도 좀 네. 굉장히 좀 뭐랄까. 굴뚝 고공농성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네. 단식 농성. 그 전술이 단조로워요. 안 해봐가지고. 그렇지. 근데 이게 제가 대학에 처음 입학해서 선배들 따라서 막걸리를 먹으러 갔는데 예. 무슨 이렇게 넓은 책상이 있는 집인데 책상에다 이렇게 망가져 있더라고요. 젓가락을 하나씩 주는 거야. 술 먹고 이 젓가락을 들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없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 사람이 떼창하니까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딱 그래요. 예. 평생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오다가 예. 갑자기 레드카펫 깔리고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이렇게 막 주먹 들고 같이 막 들고 이러니까 지금 막 이게 막 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같은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도 지금까지 자기가 이런 대접 못 받아봤거든. 그렇지. 근데 막 신문에 막 이런 거 나오고 하니까 이게 막 너무 기뻐갖고 야 장외 계속 가자.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저는 아예 봐요. 즐거워서 가는 거라고. 아예 보세요. 그럼 실제로 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아실현. 가는.
예, 예. 자아실현을 태극기 부대 나가는 분들도 그래요. 젊어서 많이 못 노셨고 그분들한테는 그 집회가 예. 홍대 클럽 같은 거거든요. 아니 야구장 처음 가서 응원하는 거 보면 막 들썩들썩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전 네네. 지금 딱 그 기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 제가 한번 광화문 전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광화문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집에 오는 걸 좋아하는데 태극기 부대랑 한번 만났는데 굉장히 좀 공격적일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또 어디 가서 눌려가지고 예, 좀- 또 젊은 세대한테 눌려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 광장에서 힘쓰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뭐 그분들도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좀 안 됐는데 예, 소외된 이웃이에요. 그러니까요. 소외된 이웃일 수밖에 없어. 네. 왜냐면 연세도 많으시고 네. 여기서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대체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리고 딱히 소일거리가 없고 이런 분들이 주로 태극기 집회에 많이 나오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주력이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업이 돼 버린 거죠. 일주일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면은 여러 사람들 어울려 가지고 끝나고 사람도 만나고 뭐 술도 한잔 하게 되고 일상이 돼 버렸는데 그래서 뭐 그분들을 가리켜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들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일부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들 방식대로 표현하는데 예. 굉장히 이게 편향되고 왜곡된 측면이 있고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인데 광화문 가서 조원진이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 무슨 옛날에 투쟁국장이야. 딱 이 차에 올라가지고 마이크 잡고서 선동하고 욕도 섞어서 근데 약간 이 뽕이 있거든. 뽕. 예, 그 뽕을 맞은 거야 지금 조원진이가. 조원진이 통일민주당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황병태 씨하고 주중대사했던 황병태 씨 밑에서 이렇게 정치를 그렇죠. 시작했다. 계보가 굳이 얘기하면 민주계 쪽이죠. 민주계 쪽이야. 민정계 쪽이 아니고. 국회 보좌관도 했었죠 그 사람이 네, 예전에. 네.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 정청래 의원하고 굉장히 조화를 잘 이뤘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말씀드렸지만 일을 할 때는 서로 화끈하게 주고받아서 예, 법안 처리 뭐 안건 처리는 참 잘 빨리빨리 진행이 진행되고. 됐었어요. 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네. 예. 저는 근데 뉴스 보면서 약간 저는 이게 다른 거보다 뉴스가 이게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구호가 들리는 거예요. 헌법 수호 독재 타독에서 뭐 민주당이나 뭐 어찌해서 외치나 보다 뭐 이게 봤는데 자유한국당이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법 수호를 저는 얘기하고 그거 보고 제가 예. 아니 완전히 바뀐 약간 예전에 그분들이 직접 들었던 막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직접 외치니까 또 그 모습도 좀 새롭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저는 배후에 지금 이 운동을 총괄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대표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기획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나는 김무성이라고 봐요. 김무성. 아 배우가 있다. 김무성의 보좌관이라든지 이 출신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투쟁을 이끌고 있는데 야, 또 김무성이가 그 지금 이때도 쓰이네. 어?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또 의문이고 또 이 김무성도 이제 한 번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나가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과하라는 건데 네. 지금 여당한테 예. 뭘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과할 이유도 없고 또 그리고 사과를 했다가는 하겠어요, 저게? 나는 이제 제풀에 지쳐서 들어올 거라고 보고 물론 지금 이제 국회의사 일정이 파행으로 가면 좀 그건 답답한 면이 있지. 추경도 급하고 뭐 네. 이래저래 민생입법도 급한데 그렇다고 여기서 뭐 이미 통과된 이미 이제 상정된 패스트트랙 안을 어떻게 이제 구부러뜨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지금 이 맥락상 사과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사고는 그쪽이 쳤는데 무슨 사과를 해요. 뭐 한다면은 고발된 거 좀 철회해 주는 거 정도일 텐데. 철회할 거라고 입장에서는. 보세요?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있으니까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의당도 고발을 했잖아요. 우린 한 명도 철회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자한당이랑 싸워서 잃을 게 없어. 근데 이런 얘기는 있어. 이런 얘기는 있어. 아 그러네. 이런 얘기가 있어. 뭐냐면은 국회의원은 그 소취하지 말아야지. 근데 보좌관들은 불쌍하지 않느냐. 몇 명 있어요 보좌관들 지금 된 사람이. 민주당이 몇 명 했죠? 정의당에서 2명 했더라고. 2명 했고 이제 다시 2명 더 했나 한 4명 정도 했을 겁니다. 그 사람 4명, 정의당에서 한 2명 해가지고 몇 명 되는데 글쎄 뭐 그건 처리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뭐 보좌관을 해서 보좌관이 불쌍할 것도 없어요. 왜요? 아니 정치적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람들이 예전 민주운동이랑 대비를 해서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이게 잘 보면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데모했는데 불법을 많이 저질렀어요. 뭐 불 지르고 뭐 사람 때리고 화염병 뭐 돌 던지고 어. 뭐 점거하고 집기 부시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형님이 사람 때렸어요?
아니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 제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지금 범죄를 예. 뭐 고백할 필요는 없지 그때 않습니까? 목격했던 거. 아, 목격. 그게 모신 있는데 멋있어. 착하게 살자. 야, 용꼬리가 있네 이 여기. 형이 이럴 줄 몰랐네. 그냥 경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법의 처벌을 받았어요. 우리가 법 위에 있지 않았다고요. 예. 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대사관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어디 가서 점거 농성하고 폭파하고 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됐어요. 근데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저 사람이 독재 시대에 뭔가를 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사면 복권이 되기도 했고 유공자가 되기도 하고. 지금도 선거 벽보에 들어가요 전과자라고. 근데 전과자 밑에 그러니까 당장 저희 지역의 시의원도 폭력 전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유에 2011년 그 날치기 당시에 그 당시엔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을 저지하다 생긴 전과임. 예. 네. 한나라당을 저지하다 생긴 전과임이라고 쓰면 유권자들이 아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사람 때리는 폭력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벌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역사적 평가를 받아서 출마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도 지금 뭐 그래서 뭐 국회 선진화법이 옳지 않아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본인 정치적 신념으로 행동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처벌을 받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받으면 돼요. 근데 5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내가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이 독재자 맞았네. 그때 저렇게 법을 제지하려고 했던 자유한국당과 보좌관들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전과가 있어도 출마를 해서 다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요. 5년 지나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냥 민주적인 국가였고 뭐 별것도 아니라 뻘짓을 하고 법을 어긴 놈들이다 하면 정계에서 퇴출되는 것이고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장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독재 시절에 누렸던 것. 그건 뭐냐면 처벌받지 않을 권리. 이것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고 덤비는 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황교안이나 나경원은 내가 검사인데, 내가 판사인데, 뭐 예. 또 지금은 또 국회의원인데 이런 그러니까 잘못한 같은 거는 것들이 있는 거야. 잘못한 거는 처벌을 받고 역사에 맡기자.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해석을 정부 전복 세력이라고 불렸던 학생들과 민주화 운동 인사들은 전부 다 법적 처벌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 평가를 그렇죠. 받은 그건 맞는 것이니까요. 말이죠. 예, 예. 전 자유한국당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입장을 놓고 봤을 때 보좌관들이 거기에서 열애가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자경적인 책임을 져야죠. 납득이 가네요. 예. 아유, 우리 보좌관이 신우리 이 성우형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훨씬 더 무게가 좀 실립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약간의 이제 정치적 제스처로서 네. 일부 대상에 대해서 고발을 처리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친고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발 처벌한다 그래서 그게 무혐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 만약에 이제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 하더라도 취하한다 그래서 저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제 뭐 정상 참작이 일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중요한 거는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을 했고 또 녹색당에서도 고발을 했고 예. 정의당에서도 고발을 했고 녹색당이나 정의당은 잃을 게 없다고 이걸 해가지고 호시 형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죠?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야. 잃을 게 없으면 그 양반들 제일 무서운 양반. 그래서 우리는 선언을 했어. 자한당하고 싸워서 우리가 잃을 게 없다. 끝까지 간다. 제일 무서운 그러니까 헛된 분들이에요.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잔뜩 쫄아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쫄았지. 그 주말 쫄아서 사이에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수위를 확 낮췄잖아요. 법을 위반했구나라는 인식이 들었는지 월요일은 굉장히 뭐 네네. 수위를 확 낮추고 저항의 방도가 굉장히 직원들 다 뺐고. 아니 네, 이번에 그렇죠. 아주 그래서 홍카콜라님께서 시원하게 대안을 제시하셨잖아요. 예. 다 사퇴해라. 다 사퇴해라. 뭐 예. 그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아니 어떻게 보세요? 좀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좀 쫄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일단은 법적 처벌 문제도 그렇고 이게 100만 명도 자기들끼리는 뭐 이런 저런 말을 해도 긴장이 되거든요. 네. 뭐 어쨌건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중도 세력이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되는 게 남아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불법으로 하는 것은 이게 표가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네. 뭐 근데 너무 늦게 깨달아서 이미 저는 뭐 처벌은 진행될 거라 보고 예. 특히나 이해찬 대표 예. 본인이 30명 뭐 사진 그분도 찍었다고 잃을 게 없잖아. 그러네. 나 더 이상 정치 안 한다. 나 끝이야 이제. 그러네. 난 갈참이니까 다 같이 가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좀 그래서 저승사. 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진짜 원내대표가 무서운 건데. 취하를 하려고 해도 예. 이해찬 의원은 본인 명의로 고발할 것이다. 나는 황교안의 빅픽처가 있다고 생각해. 왜요?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공천혁명. 순환되고 고플 수 있는 방법이잖아. 야 어떻게 한 두수 위네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 의원들 그렇게 사지로 몰아버리고 지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진짜 양아치지. 양아치긴 해 사실은 교환이 형이. 예. 뭐 예.
근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예. 끝까지 책임지겠다 뭐. 아니,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야죠. 말은 그렇게 그래야 합니까? 이제 또 장애투쟁도 내모는데 예.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끝에 가면은. 아 그래요? 이 과거에 몸싸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민주노동당의 당직자 보좌진들이 예. 저 이 문제로 인해 처벌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국회 선진화법 없을 때 네. 공무집행 방해, 그렇죠. 예. 퇴거 불응 예. 이런 걸로 처벌받아가지고 다 벌금형 받고 오. 재판 뭐 3년씩 5년씩 받고. 그렇구나. 근데 그때보다 법이 훨씬 더 강화됐거든 지금. 예예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처벌받았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저 의원들 보좌진들 다 처벌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퇴거 불응했을 뿐이지 뭐 저렇게까지는 안 했거든. 근데 이번엔 너무 심했잖아 사실은. 심하긴 첫날 했죠. 둘째 날 예, 예. 이틀 동안은 얘들도 이제 사태가 좀 험악하게 돌아가니까 수위를 확 낮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현수막 들고 나온 거 보니까 마지막 날 포기했더라고. 오늘 뭐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이걸 막을 생각이 없어. 미리 준비한 거 아니에요? 오늘 민주주의가 죽을 줄 알고 이렇게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번에 그 제가 좀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사실 민주당도 약간 좀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 아니었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할 거야? 자유한국당도 몰랐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하면서도 이렇게 세게 하나 어쩌다 이러다가. 보니까. 그 민주당도 약간 좀 당황했던 거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원내 전술은 어쨌거나 원내대표가 중심으로 해서 짜야 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선수가 꽤 되는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최약체 그 야당 원내대표. 애시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선거법 고민하기로 자기가 사인해놓고 5개월 동안 지금 허송세월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을 자꾸 법안 통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이게 시험으로 치면요 5개월 전에 어쨌든 우리가 고등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중간고사를 보자라고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반도 사인하고 홍영표 반도 사인하고 다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5개월 동안 범위하고 시험을 언제 볼지를 정하는데 뭐 몰라 나중에 봐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경원이만 빼놓고 나머지 4명이 모여서 야 그러면 내년 4월에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최소한 1월까지는 우리가 중간고사를 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는 꼭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게 패스트트랙이거든요. 어쨌든 그 안에는 해야 뭐 뒷일을 하니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뭐냐면 시험 보는 날짜 정했다고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 것도 아니야. 내가 시험을 봤으면 이런 말 안 하니까 오늘 날치기를 했으면 저렇게 해서 뭐 민주주의가 죽고 뭐 나가 자빠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문재인 독재라고 하란 말이야. 근데 시험 범위를 정했다고 이제 그것도 앞으로 300일짜리 시험 보기로 정해서 이제부터 야 같이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이 개새끼들이 시험 범위를 정했어. 그러고 엎어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험 범위를 정한 거로 저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300일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해서 서로 성적을 좋게 나오게 범위도 만들고 모의고사도 보고 준비를 하면 되는데 전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자유한국당은 내심은 남은 300일 동안 준비를 어떻게든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살 길 찾는 놈들은 하기 시작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코너에 몰리는 상황쯤 오면은 대타협을 보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게 웬만하면 좀 소취하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한 액션을 보여줌으로써 검찰이 더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나올 경우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니, 저희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검찰이 수사를 중단한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그건 그냥 법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고 다만 선거 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더 깊이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6월이 되면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끝나고 이게 안행위로 다시 넘어가느냐 정개특위를 새롭게 구성하느냐 문제가 남아있긴 한데 여하튼 지금부터 그런 선거 제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상정 위원장이 뭐 문사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뭐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한 달 안에 꼬리 내리고 들어와서 시험 날짜가 정해진 이상 시험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법은 좀 버틸 거예요. 그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인데 법사위 갈 때까지는 뭐 자기들이 버텨볼 거고. 그럼 최장 90일? 최장 90일? 법사위 기간이 90일이고 상임위가 180일인데 상임위 기간도 단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축하려면은 이게 좀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은 뭐 최장 180일도 갈 수 있죠. 근데 지금 정개특위 임기는 6월이면 끝나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정개특위를 연장할지 상임위로 가져갈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정개특위 연장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심상정 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상임위 단계에서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호락호락 협상이 안 나올 거다. 근데 이제 법사위까지 가버리면 그때 이제 시간이 자기들도 다급하니까 예.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일단 잡아놓고 네. 거기서 협상하자고 자기들 안을 그때쯤 가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이 그 최종적으로 뭐 선거제도든 공수처든 확정된 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직도 이제 좀 변수들이 있고 네.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데 그러나 일단 4당이 합의해서 선을 그어놓은 안이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이면 270명으로 줄이고 뭐 비례대표 없애자 이런 거는 이제 토론의 대상이 아닌 거지. 그런 안은 아예. 뭐 대단히 자기들이 큰 환심을 쓴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희생하기로 안을 내놨습니다. 의원 정수 10%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패스트트랙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안을 내놨는데 지금 그 다른 당들이 이렇게 우리를 뭐 이기주의자로 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나경원이 얘기했어요. 나는요 그래서 의석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역구 28석 줄였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지.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소선거구제 현재 구조대로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비례대표를 늘려서 비를 좀 늘리면 돼요. 75석으로. 네. 지금 75석으로 늘려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의석을 꽤 늘리는 거지. 네. 한 20석 가까이 늘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당이 마지막에 가면 당내에서 원성이 막 빗발칠 거예요. 그렇죠. 지역구 없어지는 선수들 중심으로. 그건 그렇지. 뭐 민주당도 사실 마찬가지.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그 지역구는 어디부터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건 인구 비례로 인구가 안 비례로 되고. 이제 획정 기준 상한을 정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근데 지방 인구 밀도 완전 미치는 거예요, 그럼. 28석이 줄어요. 오. 특히 이제 지역 같은 경우 인구가 작잖아. 네네. 그러면 몇 개가 통폐합되면은 한 선거구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거예요. 강원도 아마 그렇군요. 그 선거구가 3개 남을 거야. 아니 3개. 강원도는 지금도 동부전선에서 중부전선에서 동부전선까지 하나의 선거구막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예. 홍천까지 거기에 홍천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데들이 이제 빗발칠 거거든.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얘기는 나몰라라 하고 음. 지역구 줄이는 것만이라도 이거 개정을 하자. 그 유시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절대 나경원은 자기가 한 약속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구속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유로운 국회의원을 영혼이네. 역풍 불 텐데. 하나만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법대로 해가지고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해야 되고 법원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검찰 법원 단계에서 봐주는 건 아닌가 자유한국당을 그게 사실 염려가 돼요. 글쎄요. 근데 뭐 그런 정치적 고려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너무나 들어서 명백해서 그렇기도 하고 정치권의 분위기가 좀 이제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는 있을 텐데 네. 이게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인데 네. 그거 전례들도 있고 예. 어떻게 뭐 자기들 마음대로 봐줘? 이거 뭉갤 수 없다. 이거 처벌 안 하면 대법원에 포크레인 들고 부시는 사람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아이고 그러네. 이게 달라 보이지만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뭐 지들끼리 다 그러니까요. 이해했다고 해서 처벌 안 하고 게다가 이런 것도 말이 안 선진화법의 되죠. 첫 적용 사례예요. 이걸 이제 잘못 다루면은 그 165조, 166조가 약간 무력화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래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처벌이 잘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이 시범 케이스가 중요하잖아. 맞아요. 이번이 이제 시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검찰이나 법원이 이걸 살살 다룰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첫 사례인데 그리고 입법 취지가 있잖아. 그렇죠. 예. 이 166조가 들어간 그 취지가 있어요. 이거 이제 동물국회 하지 말자.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고요. 4년 그 18대 국회 동안에 3년을 예산을 날치기 했어요. 로텐데월에서 뭐 매년 붙었잖아. 연말에. 네. 그리고 미디어법 그 날치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김선동이 최루탄 터뜨리고. 네, 그렇죠. 이게 종합돼가지고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야, 거거든. 그때 다이나믹했는데. 18대 국회 장난 아니었어요. 이럴 때. 예. 만들어진 거거든. 네. 그러니까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법원이나 검찰이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물렁물렁하게 못 넘어간다. 우리 저 의원님 그 사례가 하나 있잖아요. 누가 가서 탁 들이받고 오! 하면서 헐리우드 액션 했는데 아니 나도 사실은 몸싸움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네. 내가 이제 19대 국회 들어가자마자 2012년에 네, 19대 국회에서는 선진화법 때문에 몸싸움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말싸움만 했지. 예. 테러 방지법도 국회의장이 말도 안 되는 걸 직권 상정했는데 아니 뭐 우리가 몸싸움 할 줄 몰라서 안 했냐고. 근데 그거 하면 처벌받으니까 안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합법적인 의사방해 전술을 취한 건데 국회 등원을 5월 30일 날 했는데 등원하기 전에 통진당 당시에 내가 소속 당선자였어요. 그렇지. 근데 통진당
이제 경선 부정 문제가 터졌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서버를 압수수색하겠다고 여기 있어 여기 예. 이 근처에 오. 이 그룹 디지털 단지에 있는 오. 그 서버 업체를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와서 거기 이제 뭐 이제 당직자들 뭐 당선자들 다 지키러 갔지.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몸싸움이 붙었어 경찰들하고. 경찰이랑요. 오. 근데 이제 경찰 한 명이 그 와중에서 갑자기 넘어지더라고. 오. 아, 충돌도 없었는데. 충돌 그 몸싸움 했으니까 정신이 없었지. 아마 뿌리쳤을 거야 내가 예. 몸싸움을 하니까. 오. 아 의원님이 이렇게 넘어졌어. 넘어졌다고 내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그래요? 그 자리에서. 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회의원 당선자니까는 경찰서로 연행은 안 하고 네. 예. 이제 현행범 체포해가지고 간단히 파출소 같은 데 가서 조서 비스무리하게 받고 그날 밤에 나왔지. 네. 그걸로 내가 재판해가지고 1,0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그래요? 나 그 뒤로 절대로 몸싸움을 안 해. 우리 집사람하고도 몸싸움 안 해. 원래 형수님하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아 트라우마가 있으시구나 뭔가 몸싸움. 논리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요. 나는 정말 몸싸움 한번 해보고 싶어 우리 아내하고. 사별하셨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예, 예. 부인이랑 사별하셨다고요? 네 사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가 자기 얘기 방송에서 하지 말라고 사별한 죽었다고. 것으로. 앞으로 나가서는 네. 사별했다고 얘기하라고 아.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나저나 의원님 1,0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저 의원직 상실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때는 이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니고 일반 그 형법이기 네네. 때문에 일반 형법이에요. 일반 금고 이상의 형을 그 공무집행방이에요. 네네. 공무집행방인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는데 징역형이면은 네. 얄짤 없는데 그건 아니었고. 1심에서 5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항소심 가면은 한 250만 원으로 떨어지겠구나. 내심 이렇게 기도했는데 네. 기대했는데 네. 항소심 같은 1,000만 원으로 올렸어. 오히려. 야. 예. 근데 말씀 그래서 중에 좀 그런데 국법의 지엄함을 예. 경험하고 승복했지. 그러시군요. 네. 자 이럴 때 광고해야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네. 네오 스마트 펜, 네오 스마트 펜 M1, M1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종이 주세요 종이 이거 응? 여기다가 이게 뭐예요, 진짜? 이게 보통 노트예요. 여기다 뭘 적는단 말이죠. 네네. 적으면 이 펜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림을 그려도 되고 글씨를 써도 되고 또 심지어는 그 구글 캘린더에다가 그 일정도 바로 입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고마운 네오 스마트펜 M1.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글을 쓰면은 이게 핸드폰으로 저장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와, 이건 뭐 마술이네요. 앱을 깔아야 되는 거가 네. 있긴 한데 뭐 앱이야 뭐 무료 앱이고 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 빅픽처를 그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네. 김용민이 내쫓는 빅픽처를 지금 막 그렇군요. 가동하고 있는데 네. 그걸 여기다 적어가지고 앱에다가 네. 저장을 하면은 바로 이제 여기서 구현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오창석이나 이런 인간들한테 네, 네. 메일로 공유도 할 수 있고. 그건 뭐 공유하기 싫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빅피처는 제 네. 머릿속에만. 그러면 저기 뭐 무슨 음란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게 네네. 해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본인 기준으로. 네. 아니 그럼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도 글이 써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죠. 네. 캘린더 이 보통 캘린더가 아닙니다. 캘린더. 이 캘린더에다가 캘린더에 쓰면 바로 그러면 구글 캘린더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캘린더도 특수한 캘린더예요? 예. 이 종이 재질이 특이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M 칼렌더. 지금 M1인데 이게 M1인데 M2 지금 개발 중인데요. M2는요. 이거 작성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신기하네. 2020년 달력 4월 15일에 네. 국회의원 당선 박원석 의원님 쓰시면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데스노트의 반대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중국어의 반대로 되게 좋은 일로 이루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용민닷컴 월 매출 10억 네. 적어놨어요 이미. 네. 다음 달에 분명히 시전이 될 거라고 아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래요. 네오 스마트펜 지금 M1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종이에 쓴 글이나 그림을 곧바로 디지털화해서 스마트폰에 저장시켜주는 물론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 일반 PC에도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작업한 필기나 그림을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편집도 가능한 신박한 펜입니다. 이게 색깔별로 축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형, 소원 이루어진다는 거 그 광고 괜찮아요? 허위 과장가. 내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딨니? 누가 믿어 내 말을? 예. 그래서 아니 나 좀 약간 움찔했는데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야 이거 제대로 맞는 거 아니야? 한두 번이어야지. 그러니까. 그 김용민이가 뻥을 쳤다 광고할 때 뻥을 쳤다 해가지고 분개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아니 뭐 뒤에 좀 수정이나 좀 이거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네. 있어. 예, 자 그래서 필기를 한 후에 새로 타이핑할 필요도 야 없고 신기하다. 그림을 그려서 스캔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냥 쓰고 그리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노트를 읽거나 스마트폰을 분실한다 하더라도 작업물은
안전합니다. 네. 구글 드라이브, 구글 캘린더 등의 자동 백업이 되기 때문이죠. 야, 네. 신기하네요, 진짜. 네오 스마트펜의 쓰임새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전용 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OS 이런 거 뭐 따지지 않고요. 아이폰도 되고 뭐 그 뭡니까? 구글 안드로이드도 되고 말이죠. PC도 다 돼요. 되고. 자, 워낙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것은 김용민.com 상품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다 하나씩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직접 예, 받았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5천 넘어간 선물입니다. 저 이걸 이렇게 때우나? 예. 이걸로 치는구나, 후려서. 그렇습니다. 자, 아이고, 예. 판매 정가 네. 이 사실은 13만 8천 원인데 유명 소셜 커머스 이것도 좀 싸다고 해서 유명한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는 인터넷 최저가가 11만 9천 원, 김용민.com은 9만 9천 원. 대단합니다. 김용민.com이 뭐가 있나 봐, 진짜.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싸요. 모조품을 파니까. 네. 짝퉁으로.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네, 예. 강탈한 걸 팔고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재밌네. 훔쳤어요. 훔쳤어. 네. 요거 이제 보니까 음.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이랑 좀 봤는데 재밌는 게 핸드폰이 없이도 노트만 가지고 다니면서 쓰면 네. 집에 가서 이제 핸드폰을 키면 서로 연결이 돼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처럼 악필은 안 될 텐데 정상적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들 글씨를 쓰면 그게 텍스트로 전환이 돼서 그러니까 이 핸드폰에 있는 경우는 검색이 돼요 글자로. 예. 이게 쓰는 글씨가 전환이 되는 것도 좀 제가 보기엔 좀 놀라운 점이었고 예.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특별 노트예요. 그래서 특별 노트가 없는 사람들은 접해는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프린트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종이를. 그러니까 A4 용지에다가 그냥 여기 PDF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그냥 프린트를 하면 아무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도 다시 쓸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오 스마트펜 M1입니다. 예. 자, 대박 나겠는데요. 예. 대박 나겠습니다. 네네네. 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계속 저기 그 패스트 트랙으로 얘기 하시죠. 한번 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패스트 트랙 결과적으로 어떻게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김수미 평론가? 제가 지난번에 이 코너, 그러니까 삼김쇼 시절에 네. 뭐 이거 대중 없이 뱉은 말이긴 하나 네. 패스트트랙 가동 가능성 40%, 음. 가동되면 네. 통과 가능성 60% 이렇게 봤었는데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60% 안에는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과연 언제 협상장으로 들어올까 이게 의아해요. 좀 궁금하고.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홍준표가 나서가지고 네. 다 사퇴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세월호 막말 나왔을 때 황교안이 좀 발빠르게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바로 홍준표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왜 벌 주냐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금 사정이 외연 확장을 위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는 틈새에 누가 또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서 강경투쟁을 외치는, 그러니까 리더십도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선명성 경쟁에 덫에 빠져들기 쉬운 상황이라서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협상장에 잘 못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들어왔다가도 본회의 타이밍 때 다시 뛰쳐나가거나 뭐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난리를 치지 않을까. 네. 뭐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합의안이 안 나올 가능성이 의외로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사이에 앞으로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로 계속 핏대 올리고 나경원은 일단 재미 들렸어요. 지금 재미. 그리고 나경원은 그렇게 손해 본 거 없는 것 같아요. 안 맞죠. 본인은 당내 입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자유한국당, 사실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특히 박근혜 탄핵 전후에 밉상이라는 얘기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지. TK의 전통적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나경원 진짜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날렸어요, 거의. 그리고 이제 진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겠지만 나다르크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통용되는 지경에 처해 있고 지금 현재 누가 과감하게 협상안을 던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리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정치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한테? 아니 나경원은 그 단계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당내에 민심부터 얻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근데 황교안이 그나마 좀 이렇게 전통적 지지층한테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인데 황교안이 나서가지고 또 평소에 캐릭터도 점잖겠다. 우리 야당인데 협상할 거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